지금 한국 주식시장은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좀 이상하게도 우리 원화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반된 흐름 속에서 많은 분들이 혹시 또 외환 위기 같은 게 오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선 축배를 드는데 다른 한쪽에선 한숨이 나오는 딱 그런 상황인 거죠. 코스피는 오르고 원화는 떨어지는 이 역설적인 현상.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이 불안감이 과연 타당한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가랑 환율이 이렇게 따로 놀기 시작하면 우리에겐 어쩔 수 없이 과거 IMF 외환 위기라는 그 아픈 기억이 떠오르죠. 오늘 이 불안감의 실체는 무엇이고 이게 정말 현실적인 위협인지 그 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감정적인 부분은 잠시 접어두고 이 현상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숫자들부터 딱 짚고 넘어가 보죠. 이 데이터들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먼저 주식시장을 볼까요? 코스피 지수가 52주 최고가를 뚫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미래 실적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굉장히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동전의 뒷면을 한번 보시죠. 환율은 1달러에 1,42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우리 돈, 원화의 힘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뚜렷한 증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50%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뒤에 나올 미국과의 금리 차이, 그러니까 전 세계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비상금, 외환 보유고입니다. 약 4,160억 달러,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왔을 때 우리 경제를 지켜줄 방패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숫자죠. 마지막으로 돈의 흐름을 볼게요.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에서 돈을 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본 유출이 원화 약세를 부추기는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역설의 첫 번째 부분부터 한번 파헤쳐 보죠. 도대체 왜 한국 주식시장은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걸까요? 이 상승장의 에너지는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코스피 상승의 동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펀더멘탈, 즉 기업의 기초 체력이에요. 반도체 같은 우리 주력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앞으로 아주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이끌고 있죠. 두 번째는 수급입니다. 외국인들이 파는 물량을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든든하게 받아주고 있고요.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다른 한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원화 약세의 원인인데요.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주식시장은 이렇게 좋은데 왜 우리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원화가 힘을 잃는 이유는 좀 복합적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미국과의 금리 격차예요. 이자를 더 많이 주는 미국으로 돈이 흘러가는 거죠. 여기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이나 채권을 팔고 그 돈을 달러로 바꿔서 나가면서 원화 매도 압력이 커집니다. 무역 수지가 안 좋아진다거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것도 당연히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워서 원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가장 민감한 질문을 직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IMF 구제금융 시나리오죠.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상황이 과연 그런 수준의 위기로 번질 수 있는 건지, 위기가 발생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금융위기는 보통 이 3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외국인 자본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아주 큰 규모로 빠져나갑니다. 둘째, 이러다 보니 나라의 달러가 부족해지고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시장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전체의 빚 갚을 능력이 마비되는 시스템 위기로 번졌을 때 결국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다행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이나 데이터를 고려했을 때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되겠죠. 진짜 위험은 이 신호들이 동시에 켜질 때 찾아옵니다. 외국인들이 주식과 채권을 가리지 않고 전부 팔아치우기 시작하고 단기 외채를 빨리 갚으라는 압박이 커지고 여기에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으로 투자 심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퍼펙트 스톰이 닥친다면 그때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경제에는 이런 외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몇 가지 강력한 방어 장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방패는 뭐니 해도 4,16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외환 보유고입니다. 단기적인 충격은 이걸로 충분히 흡수할 수 있죠. 또 한국은행은 금리 정책이나 통화 수합과 같은 여러 가지 정책 도구를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체계도 중요한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역설적인 상황은 주식시장은 기업 실적이라는 숲속의 나무를 보고 있는 반면에 외환시장은 글로벌 자본 이동이라는 거대한 숲 전체의 바람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보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런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투자자인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위험을 나누는 분산 투자. 둘째, 해외 자산의 가치를 지키는 환율 위험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을 주의하는 것. 즉,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한국 경제의 방어력은 튼튼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또 어떤 예상치 못한 글로벌 충격이 닥쳤을 때도 과연 이걸 막아낼 수 있을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질문으로 남습니다.